안녕하세요,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트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기는 수유를 할 때 공기를 같이 마시게 되는데 이때 마신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다시 입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젖병 수유할 때 수유 자세가 좋지 않으면 우유보다 공기를 더 많이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유량은 적은데 공기로 인해서 위가 많이 팽창하게 됩니다. 즉 헛배 부른다고 하죠. 100cc를 먹을 수 있는 위 용적을 가진 아기인데 공기를 30을 먹으면 수유량은 70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트림을 시키는 것은 아기 성장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수유하고 나서 되도록이면 꼭 트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또 트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기들 잠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속이 편해야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트림을 잘할 때도 있고 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기가 트림을 꺽 하고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트림을 잘 해주지 않을 때도 많아요. 양육자는 걱정과 불안이 쌓이게 돼요. 트림을 했지만 아기가 몸을 움직이면서 개우거나 불편해하는 양상이 보인다면 내가 트림을 잘못 시켰던 것은 아닌지, 트림 시키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기를 되려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신생아의 위 크기가 5에서 6cm 크기이고 일주일 정도 되면은 탁구공만의 생후 한 달이 지나면 배낭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위는 굴곡이 있다라고 하면 아기의 위는 일직선에 가까워요. 또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이 발달하지 않아서 역류를 할 수 있어요. 이 관략근은 돌 정도가 되어서야 좋아지고 6개월까지는 트림을 시켜줘야 해요. 일직선에 가까운 위를 가지고 있는 아기에게 트림을 시키다 보면은 역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개우기도 잘 개우고 입안에 우유가 잔뜩 고여있기도 해요. 아기가 토하게 될 때 걱정이 되는데 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수토, 두 번째는 주르륵 흐르는 토. 분수토와 흐르는 토는 달라요. 분수토는 앞으로 확 세게 빠르게 밀려 나오는 것이고 흐르는 것은 입가 옆으로 소량 흐르는 것이에요. 신생아 시기에는 흐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굉장히 흔해요. 이렇게 흐를 때는 양도 많지 않고 아기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신생아 시기 때 흐르는 것이 많긴 하지만 아기의 앞복부 부분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더 많이 흐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수유 후 많이 움직이거나 아기가 울거나 웃거나 딸꾹질하거나 공기를 많이 먹거나 자기의 위 용적보다 넘치게 먹으면 흐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위가 성숙하면서 흐르는 것은 점점 줄어들어요. 아기가 수유 후에 자주 흐른다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쌌다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수유할 때마다 개우는 정도가 많다라면 수유할 때 공기를 적게 먹도록 깊숙하게 물리고 전체 수유량에서 반을 먹고 중간 트림 시키고 다시 남은 반을 먹고 또 마무리 트림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유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수유 후 토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면 직수 후 트림을 시켜줘요. 자주 개워내면 아기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유를 할 때는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엄마와 아기 모두 편안한 자세로 수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수하는 아기가 전혀 토하는 사례가 없다라면 모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깊숙이 물리고 편안하게 먹는다라면 젖병 수유를 할 때보다 직수를 하게 되면 공기를 적게 먹기 때문이에요. 만약 트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분수토를 하는 경우 소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트림 시킬 때 또 중요한 것은 아기 입 옆으로 주르륵 흐르는 것이 있다라면 양육자가 과민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양육자의 반응은 차분하게 안정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육자가 개우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놀라게 화들짝 과민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아기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주의할 점은 수유 후 바로 아기를 들어 올리는 자세 변화는 중력으로 인해서 토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래서 수유 후에는 바로 아기를
아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기에게 눈맞춤과 교감을 나누고 1분 정도 있다가 아기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제 푸푸를 데리고 트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아기의 상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중력에 의해서 먹은 것은 내려가고 공기는 위로 뜨게 돼요. 그런데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이렇게 어깨 위로 세우는 것조차 어렵고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나서 젖병을 이렇게 놓고 이 손으로 아기 목덜미를 받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을 많이 줘서 잡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목덜미를 받치는 정도예요. 그리고 반대 손은 엉덩이와 허리를 받쳐줘요. 동시에 엄마도 같이 몸을 숙여서 들어 올립니다. 아기와 엄마의 거리가 좁혀지도록 안정되게 안아서 이렇게 일어섭니다. 얼굴이 어깨 위로 올라오면 아기도 엄마도 같이 편해요. 이때 등과 목이 꺾이지 않고 펴져 있어야 트림을 잘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기가 엄마 어깨 위로 기대게 되는데 기댔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이렇게 들기도 해요.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은 아기가 뒤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중심을 뒤쪽으로 두게 되면은 아기가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은 덜 받게 돼요. 이제 아기의 등을 두드리게 될 텐데 두드리는 부분은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아기 왼쪽 윗부분을 톡톡 두드리면 트림을 잘하게 됩니다. 이때 강도가 중요해요. 너무 살살 해도 아기가 트림을 안 하기도 하고 너무 세게 하면은 아기가 느끼는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등을 두드려 줍니다. 다음 트림 쉬는 방법은 앉아서 하는 트림 방법이에요. 앉아서 하는 트림 방법은 아기가 척추 힘이 신생아 시기에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야 하고 숙련자들은 쉽지만 초보 엄마 아빠들은 더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젖병을 이렇게 놓고 이 손으로 아기의 턱 라인을 잡아요. 여기 안쪽이 아니라 턱 라인을 잡는 거예요. 턱 라인을 잡고 4번째, 5번째 손가락은 아기의 겨드랑이 사이에 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아기를 놓고 아기의 상처를 앞으로 기울여요. 아기 배가 척추가 접히지 않고 상체가 꼿꼿하게 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턱 라인을 잡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턱 라인을 잡고 앞으로 좀 속여진 이런 방향이에요. 이렇게 접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펴줘야 돼요. 여기 왼쪽 윗부분을 이렇게 툭툭 칩니다. 트림을 잘 하지 않는 아기들도 있어요. 일단은 잠에 들면 몸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아기는 트림을 안 하게 되어서 트림을 할 때도 아기가 잠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10분 정도 트림을 시켰는데도 트림을 안 하면 다른 자세로 바꿔서 트림을 시켜보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트림을 안 한다. 그러면 평소에 힘들어 한다거나 흐르는 게 많다거나 걱정이 된다면 트림을 안 하더라도 상체를 세워서 20-30분 정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또 수면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아서 트림을 할 때 잠이 들게 되는데 낮에는 품 안에서 자는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놓아야 해요.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항상 트림을 시키면서 잠에 들면은 안아줘야 자는 아기로 연관이 되어요. 물론 아기에게 가장 편한 것은 엄마 품이에요. 엄마 심장소리, 엄마 숨소리, 엄마 냄새 모든 것이 아기에게 평안을 주어요. 그리고 엄마 또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편안해지고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있죠. 그렇지만 향후에 품 안에서 잤던 경험이 많아진다면 아기의 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해서 건강한 잠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토하는 아기, 트림 안 하는 아기, 트림 하다가 자는 아기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